보실래요?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게도 한번 해놔 주시고 제가 만약에 제 컴에 했는데 날라갔다 이러면은 요청을 드릴게요. 네네. 네. 아무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과제 2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거는 있나 싶은데 엄청 예쁘게 정리해서 준비는 못했어요. 근데 그냥 보면서 아, 뭐 말씀하실 거 있나요? 들리나요? 네, 들려요. 네. 체크해 보느라고. 아, 네. 그 제가 이제 한결 씨랑 절반씩 나눠가지고 피드백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맡은 쪽은 이제 초반에 그 나눈 분들 중에 제출했던 분들 거는 이제 많이 진행을 하긴 했는데 하면서 덜 저기 계속 중복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같이 짚으면 좋겠다. 제가 세미나에서 막 장고랑 DRF 자체를 엄청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이번에 하면서 저희 이제 다 공통된 뭔가 관심사나 어려움이 있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끼어드셔도 괜찮아요. 네. 일단 모델 설계부터 당연히 얘기를 해야겠죠. 사실 이번 과제의 핵심적인 거는 파일이 딱 6개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은. 유저 앱의 모델 시리얼라이저 뷰, 저기 세미나 앱의 모델 시리얼라이저 뷰 이렇게 6개 파일 정도만 사실 보면 되고 그 외에는 별로 특이할 건 없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서버를 이제 이번 과제 스펙에 맞게 짜봤고 그래서 뭐 제가 짠 거를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터미널의 화면과 여기에 폰트들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보여요. 잠시만요. 지금은 혹시 몇 분 정도 들어와 계신가요? 12명 들어와 있어요. 12명.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모델 설계부터 얘기를 할게요. 어떤 분한테는 뭐 그냥 나는 다 완료해가지고 그냥 쉬운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후에 얘기할 내용들이 막 엄청 어려운 내용들을 짚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과제 2 이후에 과제 3을 진행해 나면서 좀 너무 실력이나 능숙함의 갭이 벌어지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어가지고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든 해내는데 피드백 빨리 못 받고 바로 과제 3 하다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늦게 받으시는 분들도 그냥 이런 내용들을 주로 얘기를 하겠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일단 세미나랑 유저 세미나란 모델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랬을 때 엄청 대표적인 거는 일단 크리에이티드 업데이티드에서 무조건 만들자라고 했죠. 그래서 오토나우 애드랑 오토나우대로 로우가 인서트 될 때 그리고 로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바뀌는 값으로 자동으로 장고에서 넣어주도록 하게 하는 거고 그 외에는 뭐 일반적으로 사실 시리얼라이저를 보면은 거기 제가 옆에 뭔가 힌트들도 적어놨었죠. 그 여기에서 보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에어컨을 잠깐 뒤에 가서 틀고 올게요. 뭐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공가에 내려와 있어서 에어컨도 키는 법을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유저 세미나 네임 뭐 이러면서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좋겠다. 어떤 모델에 어떤 칼럼으로 저장을 하면 좋지 않을까 같은 얘기를 특히 좀 적어놨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제일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capacity count를 positive small integer 같은 걸로 넣어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거. 그냥 인티저 필드로 선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음수가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스몰 인티저 필드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거 몇만 가지만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인티저 필드라고 하면은 21억 정도까지 저장을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또 비효율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포지티브라고 특히 선언을 해주면 엄청 좋은 이유가 저희 과제 스펙에서 0 어쩌고 네, 이어의 0 또는 양의 정수가 아닌 값이 오는 경우는 막 저런 식으로 0 또는 양의 정수가 아닌 값이 오는 경우는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거를 뷰나 시리얼라이저에서 직접 막 로직으로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막 나쁜 건 아닌데 사실 여기 필드에다가 선언을 해두면은 얘를 가지고 모델 시리얼라이저를 만들고 나면은 이걸로 인해서 자동으로 밸리데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 편하죠. 굳이 이게 막 인트로 변환될 수 있는 값이냐 해서 타입에러 체킹하고 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냐 체킹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필드를 예쁘게 선언해서 장고와 DRF에 잘 써서 내 코드를 줄이자라는 마인드로 임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 여기 디폴트 트루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은 여기 과제 3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관련해서 이슈에서 얘기한 거 혹시 보셨겠지만 뭐 is active야 디폴트를 뭘로 하자는지 명시가 조금 불명확했던 게 있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되게 명시적으로 값이 안 들어오면은 true로 저장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델을 디폴트 true로 일단 여기 값을 저장할 그냥 create를 온라인 값을 굳이 정의를 안 하더라도 true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유저 세미나 같은 경우에서 또 하고 싶었던 말은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방식이 그리고 저는 이제 요 구조에서는 제일 좋은 방식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데 롤이라는 칼럼을 만들어 두고 캐릭터 필드 또는 인티저 필드로 할 수도 있겠죠. 인티저 필드로 하면은 0은 파티시펀트, 뭐 1은 인스트럭터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초이시스를 걸자라는 거. 이렇게 초이시스를 걸어두면 또 이 값이 아닌 게 DRF 시리얼라이저를 통해서 인서트가 될 때 뭐 그럴 때 이제 알아서 밸리데이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의존을 할 수 있는 코드를 좀 많이 모델 단위에서부터 생각을 해서 넣어주면 좋은 거죠. 그러고 이런 건 그냥 성능적인 얘기고 전혀 스펙을 지키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후반부 세미나들에서 더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지만 저희 세미나 같은 경우에 네임으로 API v1 세미나라는 리스트 API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네임으로 우리가 쿼리 파람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검색을 하는 API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네임으로 뭔가 검색을 많이 하겠구나 DB에. 요게 쿼리가 무겁지 않을까? 특히 스트링에 어디에 포함된다 같은 컨테인 쿼리는 되게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위해서라도 뭐 근데 인덱스 걸어도 컨테이는 무겁긴 해요. 어쨌든 근데 네임으로 조회를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하면 DB 인덱스 2로 이런 것도 걸어주면 좋고 롤 같은 경우도 이런 쿼리 엄청 많이 만들게 되잖아요. 저희 유저 세미나가 뭐 파티시펀트인 경우, 인스트럭터인 경우 이렇게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걸어주자.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조인드햇을 직접 선언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크리에이티드햇을 제가 무조건 만들려고 했으니까 조인드햇이 아님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조인드햇을 중복되게. 근데 이걸 보시면은 되게 의미가 없는 칼럼이 그냥 공간을 하나 더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얘는 업데이트도 안 되고 그냥 인서트 될 때 한 번 생기는 로우인데 이거를 오토나우 헤드로 생각하신 거는 의미상 정확한데 크리에이티드햇으로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리스폰스에서 조인드햇을 어떻게 만드냐? 그건 이제 뒤쪽에 시리얼라이저 얘기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크리에이티드햇만 선언하자. 굳이 중복되는 정보를 이렇게 두 개씩 갖고 있으면은 혼란이 생기고 공간의 낭비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유저랑 세미나 같은 경우도 related name을 단수형으로 적지 말고 복수형으로 적는 게 좋아요. 원투원 같은 경우에는 역참조해오는 related name을 예를 들어서 유저 모델 같은 경우로 가서 participant 프로파일이나 instructor 프로파일은 related name이 원투원이니까 그냥 단수로 적는 게 좋겠죠. 근데 세미나에서 모델 유저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유저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렌키로 걸어서 이 유저가 갖고 있는 유저 세미나들이 여러 개일 거고 0개 이상이겠죠. 세미나가 엮여있는 유저 세미나가 0개 이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형이면 좋은 거죠. 유저 세미나가 복수형인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만약에 릴레이티드 네임을 선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장고 문서가 있는데 그 릴레이티드 네임을 선언을 안 하면은 못 쓴다 이런 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유저 세미나 셋 여기 띄어쓰기가 되나? 아무튼 유저 세미나 언더바 셋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복수형이 전제된다는 거죠.
식으로 만드실 거면 뭐 s를 좀 붙여주시는 게 좀 미스되냐? 그러고 요거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당연한 거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카스카이드라는 건 유저나 세미나가 딜리트 됐을 때 유저 세미나도 딜리트 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널은 true로 선언을 하는 게 이상해요. 널일 수 있는 상황이 로직상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인서트 될 때는 엮여서 들어갈 거고, 저 중에 하나가 빠지면 같이 딜리트 하겠다는 건데, 널은 true로 선언한다는 건 조금 어색하죠. 그러니까 널일 수가 없어요. 널은 true는 얘가 삭제될 때 같이 삭제 안 하고 센 널을 하겠다. 삭제되면 같이 삭제 안 하고 그 포린키 자리는 그냥 널로 채울래 라고 할 때는 여기에 널이 가능한 저기 칼럼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근데 카스카이드 할 때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맞고, 그러고 요것도 이제 여기까지 생각하셨으면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니크 투게더를 걸어주면 좋죠. 유니크 투게더. 유니크 투게더는 저희 유저 모델에서 장고가 직접 정리해준 유저 모델에서 유저네임이 유니크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인테그리티 에러 같은 걸 막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테그리티 에러가 터지는 이유는 DB 단위로 컨스트레인트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제약, 뭔가 유니크 해야 된다 이런 거. 근데 두 가지 칼럼을 동시에 엮어서 유니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유저는 유저 세미나가 여러 개 생길 수 있죠. 여러 세미나에 파티시펀트로서 참여하거나 이름으로써 유저 세미나는 동일한 유저 아이디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과제 이 로직상 유저랑 세미나가 동일하게 같은 값이 존재하는 로우가 여러 개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저로서 어차피 파티시펀트로서 어떤 세미나 참여하고 인스트럭터로서 어떤 세미나 참여하고 이렇게 못하고, 하나의 파티시펀트로서도 그냥 동일한 세미나에 두 번 중복해서 참여하게 된다는 건 애초에 이상한 상황이고, 인스트럭터로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로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애초에 DB에 한 로우에 유저랑 세미나 아이디가 있다면 포린키로서 그 두 개의 아이디가 다른 로우에서도 반복돼서 유니크하지 않게 나오는 건 이상한 상황이구나. 이걸 DB 단위로 제약을 걸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뭔가 실수로 이상한 값이 들어갈 일 자체가 없어지니까. 네, 여기까지가 그렇고, 그리고 초이시스를 제가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했죠. 막 파티시펀트랑 인스트럭터를 굳이 뭔가 대문자로 써서 상수로 정의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 코드들을 작성할 때 내가 굳이 매번 이렇게 스트링으로 오타 칠 가능성을 안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마치 저희가 스테이터스 코드를 200 이렇게 적지 않고 레스트풀 프레임워크에서 받아오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저 모델로 넘어가면은, 유저 모델은 직관적이긴 하죠. 유저 모델,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세미나에 그러니까 저희 관계성이 지금 유저라는 모델이 있고 세미나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거 사실 두 번째 세미나에도 이걸로 직접적으로 예를 들었었는데, 유저 모델이랑 세미나 모델이 있는데 그 사이에 유저 세미나라는 모델로 매핑 테이블이 있는 거거든요. 매니 투 매니 관계인데, 근데 또 세미나란 모델을 정의를 하시면서 여기에 또 뭔가 뭐 파티시펀스라든가 아니면 유저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중복되는 정보를 이상하게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과제가 훨씬 어려워졌을 거예요. 뭔가 정보가 중복되게 저장되는데 이거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유저 세미나로서 롤의 정보를 다 저장할 수 있고, 유저 세미나가 중간에서 롤이랑 세미나랑 유저 사이의 관계성을 다 대표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유저랑 세미나 사이를 건너뛴 여기서 이상한 어떤 포린키나 매니 투 매니 필드를 생성하면은 좋지 않다. 거의 틀린 설계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맞고 틀리고가 명확하게 없다고 하긴 하지만, 그리고 파티시펀트는 뭐 별거 없죠. 그냥 accepted도 디폴트는 true로 걸어주는 게 좋을 거고, 이어 아까 말했듯이 positive small integer 필드 뭐 이런 식으로 걸어주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캐릭터 필드는 제가 말했듯이 빈 거 가능하게 할 거면 널은 true가 아니라 블랭크는 true까지만 걸자,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모델은 이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혹시 모델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없어요?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누구신가요? 말씀하시는. 네? 성함을 말씀. 안유리입니다. 저
초이시스에서 그러니까 얘가 롤을 하나만 갖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participant 아니면 인스트럭터 중에 하나를 갖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말인가요? 네, 롤 초이시스가 그러니까 participant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 아래는 네. 예, 이거는 그냥 모델 자체와는 무관해요. 이거는 뒤쪽에서 그냥 이럴 때 쓰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어디 있을까요? 잠시만요. 그냥 이럴 때 쓰고 싶어서 그냥 별게 아니라 이렇게 안 쓰고 싶어했어요. 이런 코드 많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쓰기 싫어서 그냥 끄집어 내오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적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쟤는 저기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이 롤즈는 그래서 그냥 밖에서 쓰려고 그냥 따로 정의를 해둔 거고요. 이 롤 초이시즈는 튜플의 튜플 형태로 원래 정의하는 게 그 뭐랄까 장고 이쪽 거에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participant.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이 경우에는 별로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이거 다 바꿔 적으면 이렇게 되죠. 물론 이건 인스트럭터일 거고. 근데 대충 이 정도 되는 건데 실제로 DB에 들어갈 값은 이게 돼요. 실제로 DB에 들어갈 값은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하면 롤이 인티저 필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파티시먼트랑 인스트럭터 굳이 DB에 캐릭터로 열 몇 글자씩 써가면서 하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0, 뭐 1,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고 0이 나타내는 것은 파티시펀트야. 1이 나타내는 것은 인스트럭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이 파티시펀트를 이렇게 인스트를 이렇게 접었다는 거고요. 근데 어차피 지금은 뭐 굳이 이런 정도까지 하지는 않고 제가 그냥 캐릭터 필드로 해놨으니까 얘가 상징하는 의미랑 실제로 DB에 들어갈 값이랑 같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거다라는 거. 그러면 장고가 왜 애초에 의미적인 영역을 이렇게 튜플 형태로서 선언하게 만들었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무슨 디스플레이를 애초에 뭔가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뒤에 값들을 뽑는 장고 모델이 기본으로 지원하는 메소드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정리가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이 DB에 들어갈 값? 갑자기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뭐 아마 왼쪽일 거예요. 왼쪽이 진짜 DB에 들어갈 값, 오른쪽이 의미적인 영역. 근데 의미적인 영역도 그냥 내가 일일이 타이핑 안 할래. 난 자동 완성 쓰고 오타치 가능성 줄일래. 이런 얘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시리얼라이저로 가겠습니다. 시리얼라이저 유저부터 설명하는 게 좋겠죠? 일단 자, 뭐 뷰를 안 보고 시리얼라이저만 보면은 감이 안 잡힐 수 있으니까 일단 제 코드를 보시면 저랑 비슷하게 짜셨던 분이 아주 소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게 정답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무수히 뭐 많은 방식이 있을 테니까. 그러고 뭐 하나 사소한 거라고 보면 사소한 걸 수 있는데 제가 퍼미션 클래시스를 이렇게 오브젝트로서 들어가게 선언을 해놨는데 저기 누가 지적해 주셨더라? 아무튼 어떤 분이 저기 GitHub 아이디만 기억나는데 진아0605 그분이 저요. 네. 맞다. 임유진 씨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클래스가 아니라 오브젝트로 제가 선언을 해놨어요. 근데 엄밀히는 클래스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get permissions도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이렇게 return을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근데 뭐 이건 이제 제가 기존대로 그냥 짜둔 대로 해놨어도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좀 더 올바른 뭔가 코드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지적받은 대로 고쳤고요. 이거는 뭐 그냥 권한 체크하는 거고 제가 원래 드렸던 코드와 의미적으로는 전혀 안 다릅니다. 그러고 보시면 크리에이트 코드 완전 똑같고
정말 똑같죠. 아마 바뀐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데이트 코드도 바뀐 거 한 개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과제 이 시작 당시에 뼈대 코드랑 크리에이트랑 업데이트랑 사실상 바뀐 게 뷰 코드는 한 개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 시리얼라이저에 얘가 때려 박았구나. 뭔가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거 보면. 파티시펀트는 당연히 새로 짜야 됐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핵심은 그거죠. 크리에이트나 업데이트나 둘 다 보시면 get serializer 업데이트에서도 get serializer 쓰고 있어요. 근데 get serializer 클래스가 따로 여기에 선언이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유저 뷰셋에 serializer 클래스로 정의해둔 유저 serializer를 쓰겠구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read write 얘는 다 하려고 하네. 이 뷰셋을 보면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저 serializer로 들어갔다 라고 하는데 이게 꼭 저는 아마 이번에 피드백 하면서는 한마디씩 주로 그런 말을 남겼어요. 굳이 크리에이트나 업데이트 할 때 시리얼라이저 너무 하드하게 쓰시려고 너무 힘들게 하실 필요 없다. 제가 카톡방에서도 과제 이 진행 중간중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시리얼라이저로 다 라이트 하려는 게 그게 밸리데이션 할 땐 되게 좋을 수 있는데 또 그게 항상 바람직한 패턴이냐 하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유저 같은 경우는 시리얼라이저로 생성하는 거 아니면 수정하는 거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비스 전체 로직상 생각을 해봤을 때 세미나 같은 거는 뭐 라이트를 한다거나 이럴 때 뭐 앞으로 좀 되게 변경이 잦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API들을 팠을 때 세미나는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바꿀 일이 굉장히 다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저는 사실 유저 쪽 회원가입 로직 같은 게 정보 수정 로직 같은 게 막 복잡하게 바뀔 일도 없고 한 번 그냥 서비스에서 뼈대 잡아두면은 별로 이렇게 확장성에서 그렇게 큰 변경 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리얼라이저를 한번 잘 짜두면은 내부적으로 밸리데이션 잘 되고 뭐 이쪽 코드만 보면은 이제 앞으로 협업할 때도 관리가 잘 된다라고 뭐 이렇게 느낄 정도면은 유저 같은 경우는 저는 시리얼라이저로 세이브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 이렇게 짜봤어요. 이쪽 코드를 보시면 봅시다. 어떤 시리얼라이저들이 있는지. 자, 유저 시리얼라이저가 있어요. 제가 과제 이 뼈대 코드에서부터에도 만들었던 거에다가 밑에 새로운 것들을 저희 스펙에 맞게 라이트랑 리드를 위해서 붙여놨죠. 빌드들 붙여놨죠. 그리고 밑에를 가보니까 파티시펀트 프로파일 시리얼라이저가 있어요. 얘는 뭐였을까요? 그쵸. 저희 과제 스펙에서 여기 이게 유저의 일반적인 리스폰스들인데 파티시펀트랑 인스트럭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딱 보니까 네스티드하구나. 뭔가 이거에 대해서도 각각 모델 시리얼라이저를 만들어주면 좋겠네 싶어가지고 여기 get participant 부분에 이렇게 했고 get instructor 부분에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정의를 해놨구나. 이쪽은 간단하죠 사실. 이렇게 정의를 해놨구나 해요. 네. 그래서 하나씩 간단히 봅시다. 뭐 리드하는 거부터 볼게요. 리드하는 게 쉬우니까. 리드하는 거부터 본다 치면은 자 리드하는 걸 보겠다라고 할 때 라이트 온리는 신경을 쓸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리드할 때는 이 칼럼들만 나간다라는 거죠. 플러스 뭐 아이디, 유저네임, 이메일처럼 모델에 원래 박혀있던 칼럼 이름이랑 똑같은 필드들. get participant, get instructor가 있고 나머지는 create, update니까 없어요. 아까 설명이 끝이에요. 그러면 participant profile serialize부터 보면 되겠죠. 그래서 participant profile serialize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ID, University, Accepted를 주는 부분은 어떻게 주냐. 그냥 participant 프로파일에 제가 저장을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해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뭐 딱히 정의를 해두지도 않았고요. 이 Accepted가 여기에 따로 정의된 이유는 쓰기 위해서 제가 아까 유저를 저장할 때도 유저를 생성할 때도 아니면은 인스트럭터였던 유저가 파티시펀트로 새로 API v1 유저 슬래시 파티시펀트를 통해서 파티시펀트 프로파일을 새로 생성해야 되는 경우 그럴 때도 이 시리얼라이저를 라이트 할 때 쓸 거거든요. 그래서 accepted를 해둔 거고 만약에 리드만 할 거라면 굳이 이건 필요가 없었겠죠. 디폴트는 true로 이런 말도 필요가 없어지고 required에 대한 얘기도 read only에서는 의미가 없는 말이고 그래서 이 accepted도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건 write를 위해서 적어준 거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볼 거는 결국 여기도 간단해지고요. 그렇게 말하자면 그래서 그 내부에 이 세미나즈라는 것들의 리스트 형태인데 매니는 true 형태겠죠. 시리얼라이저로 만들어준다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또 고민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보시면 또 내부적으로 다른 시리얼라이저를 쓰고 있어요. 이건 세미나에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세미나 앱에다가 정의를 해둔 거예요. 세미나 앱에다가 어떻게 정의를 해뒀냐 제가. 보시면 자,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거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잘 하신 분들도 이거는 많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유저 세미나에서 주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게 더 간단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뽑을 모델부터 먼저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유저 세미나 해서 여기에서 유저는 유저, 롤은 저기 아무튼 뭔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티지펀트 프로파일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파티지펀트 프로파일에서 점 유저 찍으면 유저로 넘어가고 거기서 유저 세미나스 찍으면은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꼭 좋은 방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자 세미나랑 유저 세미나랑 유저랑 이런 관계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근데 지금 사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 시리얼라이저까지 어떻게 왔냐 하면은 사실 비효율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요. 예쁜 코드긴 한데 세미나가 아니라 우리 지금 유저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유저에서 시작을 하고 유저 세미나로 지금 넘어오기 이전에 앞서서 보시면 파티시펀트 프로파일로 받아왔죠. 여기는 지금 파티시펀트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모델 시리얼라이저잖아요. 그러니까 파티시펀트 프로파일이라는 원투원이 유저 옆에 붙어 있잖아요. 지금 나는 유저가 아니라 파티시펀트 프로파일로 사실 접근을 하려는 거예요. 유저 세미나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유저에서 바로 유저 세미나 가면 좋은데 사실 여기 사이에 지금 보시면 이게 조금 파티시펀트 프로파일이니까 사실 거리가 한 단계 더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파티시펀트 프로파일에서 유저로 온 다음에 유저 세미나로 가서 필터 걸어서 세미나에서 파티시펀트 시리얼라이저 가보면 뻔하잖아요. 여기에도 뭔가 이제 세미나 네임 같은 거 뽑으려고 세미나 테이블 조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테이블을 4개나 쓰는 거예요. 파티시펀트 프로파일, 유저 세미나. 그래서 이게 베스트 패턴은 아닌데 설명하기 좋은 방식이고 사실 이 정도면 충분히 되게 괜찮은 편으로 짜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코드상 일단 최소한 코드상 일단 이렇게 약간 좀 설명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대로 이렇게 좀 했어요. 그래서 파티시펀트 프로파일에서 유저로 넘어가서 유저 세미나스로 가서 여기서 필터를 한다. 그러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럴 때 이거 스트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파티시펀트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유저 세미나즈예요. 유저 세미나들의 쿼리셋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세미나에서 파티시펀트 시리얼라이저로 넘겼죠.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컨텍스트 빠져먹으시는데 네스티드하게 시리얼라이저 안에서 시리얼라이저를 쓸 때는 뭐 이 컨텍스트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일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그냥 컨텍스트를 습관적으로 그냥 넘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인스트럭터도 마찬가지겠죠. 거의 인스트럭터는 다만 리스트 형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니까 애니는 트루는 아니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스펙을 틀리신 게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파티시펀트 세미나스가 존재하는지 체크를 해가지고 존재를 하면 이렇게 존재 안 하면 리턴 넌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마 서베이 리절트랑 OS 할 때에 그때 인상이 강하셔서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저기 없는 경우 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없는 경우에 그냥 빈 리스트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리스트 형태로 주는 거는 그냥 리스트가 없으면 그냥 빈 리스트를 주면 되는 거예요. 빈 어레이. 그니까 그냥 굳이 그런 if 분기 탈 필요도 없이 매니는 true에서 이렇게 하면은 애초에 쿼리셋이 빈 거였으면 이게 그냥 빈 리스트를 반환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손댈 필요 없는 거죠. 이런 부분만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없으면 널로 칠 거니까 이렇게 했다. 보시면 세미나이즈 파티시펀트 시리얼라이저, 세미나이즈 인스트럭터 시리얼라이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 이거는 그럼 유저 세미나에 대한 시리얼라이저겠구나 하면서 이쪽은 제가 세미나 앱으로 온 거예요. 세미나 앱으로 왔는데 이 자체는 간단하죠.
이것도 진짜 소스를 찾아서 이렇게 진짜 예쁘게 하신 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정말 제가 생각한 의도한 바랑 좀 되게 느낌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미나 as participant serializer, 세미나 as instructor serializer의 유저 세미나에 대한 모델 시리얼라이저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아마 진짜 많이 여기서 고통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이 이거잖아요. 서로 다른 모델을 동일한 층위로 같은 딕셔너리 키 밸류로 박아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접근하지? 왜냐 모델 시리얼라이저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모델에 대한 거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한 방식 이게 있었어요. 아이디를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잘 하신 거예요. 솔직히 내부적으로는 똑같아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의하든 그냥 뭐가 예쁜 코드냐에 대한 거지. 이렇게 짰어도 뭐 무슨 동작이 뭐 엄청 비효율적이다 뭐 별로 그렇진 않아요. 그냥 어차피 내부적으로 어떻게 도냐면 이렇게 돌겠죠.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유저 세미나에 저기 세미나 아이디를 여기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미나.id 이런 식으로 준다. 그래서 id name 이런 식으로 시리얼라이저 메소드 필드를 막 정의를 해가지고 get을 때린다는 거예요. 좋은 발상이고 뭐 사실 소스가 이렇게 해주는 게 뭐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문서에도 그 소스가 있거든요. 그거에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 소스는 그래서 뭐 하느냐? 원천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한 거 보시면 유저 세미나라는 오브젝트를 들고서 이 리드할 시리얼라이저 모델 시리얼라이저는 내가 이 오브젝트를 들고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세미나.id로 접근하는 저 값을 그냥 편하게 가져오고 싶다 할 때 이거를 시리얼라이저 메소드 필드로 내가 코드로 짜면 좀 귀찮으니까 그걸 편하게 해주는 게 소스를 선언해서 접근할 어트리뷰트를 쓴 다음에 그것의 어트리뷰트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면은 이렇게 그냥 그에 해당하는 타입, 예를 들면 얘는 인티저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보시고 조인드에서 이렇게 쓰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얘는 그냥 오브젝트 지 자신, 유저 세미나 지 자신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냥 지 자신의 어트리뷰트 바로 크리에이티브 댓이랑 조인 댓이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가져와서 하면 끝. 뭐 얘는 다른 처리도 필요 없어요. 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소스는 그런 의미구나. 차지는 여기서 처리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이고 보시면 제가 지금 라스트 집어오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코드 짜면 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아까 우리가 유저랑 세미나랑 유니크하게 건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 유저가 심지어 인스트럭터로서 어떤 세미나에 참여하는지는 무조건 한계가 뜰 거예요. 어차피 없거나 한계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우리 로직상 인스트럭터는 하나의 세미나만 최대 하나의 세미나만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차피 뭐 굳이 get을 날려서 try except로 오브젝트 does not exist 같은 식으로 try except로 코드를 길게 쓰느니 그냥 last로 하면은 last는 없어도 그냥 none이 반환돼요. last는 그냥 does not exist가 get처럼 터지지 않고 그냥 쿼리셋에 아무거나 한 개를 주워오는 건데 어차피 있으면 무조건 한 개만 있을 거다 우리 DB에 이렇게 믿고 그냥 라스트 가져오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인스트럭터 세미나는 널 아니면은 유저 세미나 오브젝트 하나 즉 쿼리셋이 아니라 그 오브젝트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면 좀 깔끔해지는 거죠. 반드시 어차피 하나 아무거나 가져오면 되는 상황이고 어차피 하나밖에 없을 거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제가 이 정도 여기에서 설명했으면 그 반대 구조가 거의 이거잖아요. 하나를 찾으면 사실 나머지 하나는 비교적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머지 하나 구조는 거의 반대니까. 이건 세미나에 대한 일반적인 리스폰스인데 세미나에서 얘가 물고 있는 유저들, 얘가 물고 있는 참여자들 이렇게 할 때 거의 패턴이 비슷하죠. 그냥 그 역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유저랑 유저 세미나랑 두 개 겹쳐지는 정보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아까 말했듯이 소스로 처리할 수 있을 거고 등등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 조금 괜찮을 수 있죠. 그래서 자 이제 라이트 하는 부분을 말해 보겠습니다. 라이트는 굳이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시리얼라이저 안 써도 괜찮아요.
시리얼라이저로 쓰는 게 그렇게 항상 좋은 패턴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 하는 거 자 봅시다. 여기가 회원가입 API죠. 보시면 그냥 리퀘스트로 온 모든 데이터를 바로 때려 넣고 밸리드 체크한 다음에 세이브 한다.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자 그러면 write only니까 저기에 required false를 왜 적을까요? required false라는 건 적이 없어도 밸리데이션으로 400에러 띄우지 말아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우리 유니버시티랑 accepted랑 컴퍼니랑 이어랑 이거 다 없어도 되는 정도잖아요. 없으면 디폴트 값을 넣어줄 거고 아니 애초에 파티시펀트로 회원가입하는 유저는 컴퍼니랑 이어가 없는 게 어쩌면 정상이고 있어도 흘려보내지만 인스트럭터로 들어오는 애들은 반대로 얘네가 없는 게 사실 정상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모두 다 required true를 걸어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required true가 기본적으로 붙어 있을 건 롤밖에 없는 거죠. 근데 롤도 초이스 필드로 해주면은 이것도 우리가 굳이 코드 내에서 파티시펀트냐 인스트럭터냐 이런 식으로 둘 중에 아니면은 둘 다 아니면 400에러 띄우고 이럴 필요도 없이 초이스 필드 쓰면은 애초에 밸리데이션을 해주고 이 값 중에 하나여야 돼 라고 해준다는 거죠. 시리얼라이저가. 그래서 밸리데이트 로직 보면은 뭐 필드별 밸리데이트는 패스워드 암호화해서 저장한다 말고는 여전히 없고 이것도 원래 위에 있던 부분이죠. 우리 과제 1에서 했던 퍼스트 라스트. 이쪽 보면은 간단해요. 롤은 유저 세미나의 파티시펀트 어차피 if else로 타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else인 경우에 그냥 무조건 인스트럭터를 테니까 왜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시리얼라이즈가 초이스 필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아니었으면 어차피 밸리데이트로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좀 좋은 거죠. 로직이 명확해지니까. 그럼 파티시펀트 아니면 무조건 인스트럭터구나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파일 시리얼라이저랑 이거 네. 프로파일 시리얼라이저로 파티시펀트 프로파일 시리얼라이저 아니면 인스트럭터 프로파일 시리얼라이저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보시면 거의 밸리데이션 용도로만 이 시리얼라이저를 쓰고 있어요. 아까 리드할 때 쓰던 이 애들. 왜냐면 제가 크리에이트 생성할 때도 막 이걸로 할 수 있겠죠. 파티시펀트 프로파일 시리얼라이저 막 여기서 해가지고 막 세이브하고 인스트럭터 프로파일 시리얼라이저 이것도 여기서 막 이거 시리얼라이저로 세이브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냥 보여드리기에도 굳이 그걸 막 이렇게 권장 드리는 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선 그냥 모델로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라이트 할 때 밸리데이션을 편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 밸리데이션 모델 시리얼라이저에서 너무 편하거든요. 그냥 이어 막 이런 거 0 이상이냐 인티저냐 이런 거 내가 막 체크해 줄 필요도 없고 너무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은 그냥 이걸로 간다. 그래서 생성은 굉장히 편하게 간다. 그냥 뽑아 먹고 싶으면 뽑아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파티시펀트 프로파일 시리얼라이저 할 때 그리고 제가 아마 어떤 분들이 불리한 필드에 디폴트 true를 적었을 때 제가 뭔가 이 부분에서 제가 잘못 코멘트한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모델에 보시면 파티시펀트 프로파일에 accepted의 모델에 디폴트 true를 불리한에 걸면요. 저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 지 조금 오래돼가지고 까먹고 디폴트 true를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델에 디폴트 true가 걸려 있으니까 시리얼라이저에서 굳이 디폴트 값을 또 적을 필요 없겠지. 근데 적어야 되더라고요. 안 적으면은 그냥 저기 되게 또 잘 짚어주셨던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무슨 이슈냐?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그 DRF 코드 뜯어보시면서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건가? 네. 여기서 보시면은 뭔가 막 이런 얘기가 좀 오간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내용을 봐도 그렇고 아무튼 디폴트 값이 없으면은 그냥 false가 무조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얼라이저 단위에서 write 할 때도 그냥 내가 불리한 필드의 디폴트 값을 이걸로 저장하고 싶으면은 디폴트 true로 해야 돼요. 근데 물론 말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에서 디폴트 값을 적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떨 때 유효하냐? 그 시리얼라이저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그 가장 일반적인 쿼리스의 participant profile.object create 해가지고 accepted를 제가 안 줘요. 안 주면 생성할 때 자연스레 DB에 true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object.creat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할 때. 근데 말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 지금 이 accepted의 디폴트 true는 작용할 리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제가 무조건 이렇게 값을 명시적으로 줄 거거든요. 리퀘스트에서 들어온 대로. 이 accepted는 저기 여기 불리언 필드에서 디폴트 true 이렇게 오는 이 값을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말이 점점 어려워지네요. 최대한 쉽게 말을 해보려고 노력할게요. 아까 인스트럭터로 먼저 가입한 유저가 파티시펀트로 사후적으로 가입하는 API 있었어요. 이거 보시면은 제가 아까 파티시펀트 프로파일 시리얼라이저로 그냥 라이트 해버리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왜냐? 이 경우는 별로 파티시펀트 프로파일 시리얼라이저로 라이트 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유저 모델은 이미 있고 파티시펀트 프로파일만 옆에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 유저한테.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냥 파티시펀트 프로파일 시리얼라이저가 모델 시리얼라이저니까 그냥 파티시펀트 프로파일 하나 생성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우 간단히 시리얼라이저로 라이트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시리얼라이저로 세이브를 날려줘요. 근데 바로 이럴 때 여기에 만약에 리퀘스트 데이터에 accepted가 없었다. 그럼 대체 여기에서 세이브 될 때 어떤 값이 들어가냐 해서 까보면은 여기에 디폴트 값이 없으면은 그냥 false로 무조건 들어가게 됩니다. accepted가 리퀘스트 데이터에 명시적으로 없었다면. 그래서 시리얼라이저 내부에서 create를 생성할 때는 애초에 딕셔너리 형태의 데이터에 그 값이 없었으면 디폴트 true라고 적혀있으니까 true 넣고 여기서 들어가는 거구나. 다시 앞서서 돌아와서 유저 시리얼라이저에서 제가 지금 회원가입할 때 라이트 하려고 할 때도 여기에 내가 지금 accepted의 디폴트 true 왜 적어놨냐? 이거 하려고요. 여기 없으면은 true로 저장해주고 싶어서. 네. 뭐 그런 얘기예요. 네. 저거를 그렇게 길게 설명할 가치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시간을 좀 소모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저건 좀 시행착오를 혼자 겪어보면 되는 문제라서. 그래서 아무튼 밸리데이션은 이렇게 했고 되게 제가 밸리데이션 로직을 별로 복잡하게 안 적었죠. 왜냐 모델에 많이 의존했거든요. 모델에 포지티브 스몰 막 이런 거에 의존을 했으니까 초이스에 의존을 하고 이렇게 하면 코드가 별로 그렇게 짧게 많은 과제가 아니구나 싶을 수 있어요. 물론 애초에 이렇게 간명하게 짜려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됐을지가 여러분 모두 엄청 수고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요. 생성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전혀 나쁘지 않다. 굳이 시리얼라이저로 억지로 세이브 하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업데이트는 당연히 내 정보 생성 API에서 쓰는 거겠죠. 여기에서 partial true가 뭐냐? 이거는 아까 required가 설령 다 true였다고 해도 이 시리얼라이저에서 일부러 쉽게 하는 김에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required가 다 true였다고 하더라도 업데이트하는 로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저희의 업데이트 모든 API가 그렇듯이 그냥 그 칼럼에 해당하는 리퀘스트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만 업데이트하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기존 데이터를 냅두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다 required true로 걸고 partial은 true를 안 써버리면은 이 시리얼라이저에 업데이트 하려고 그냥 데이터를 넣었는데 막 너 저기 뭐 유니버시티를 안 넣었어. 뭐 이런 식으로 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artial은 true를 해주면 그냥 나 이거 업데이트 하려고 내가 지금 명시하는 데이터만 밸리데이션 해줘. 그러니까 뭐 없다고 찡찡대지 말아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밖에서 partial은 true를 해서 write를 하고 밸리데이션 한다는 것은. 그래서 뭐 그런 의미다라는 거고 여기 밸리데이트를 는 똑같죠. 뭐 들어갈 때 들어가야만 올바른 값이 똑같으니까 업데이트 할 때 보시면 이것도 뭐 뭔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내부 동작은 비슷합니다만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하신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서
뭔가 participant 프로파일을 user.participant로 하면은 에러가 딱 뜨죠. 만약에 이 유저가 participant 프로파일을 안 갖고 있는 경우에 원투원이 없는 경우에 에러가 딱 뜨죠. 근데 그러고 여기서 그러면 accept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겠다. 막 오브젝트 도즈나 리그시스트 하든가 participant 프로파일에서 도즈나 리그시스트 하든가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되게 그냥 파이썬 문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유저의 participant라는 어트리뷰트가 달려있니 안 달려있니 이렇게 로직을 태우면 깔끔하거든요. try accept가 뭔가 좀 많이 지저분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다 라는 거. participant 프로파일을 받은 다음에 university가 다 validated 데이터에서 오는 걸 생각을 해보면 university를 리퀘스트에서 내가 수정을 안 하려고 안 넣은 경우에는 non이 오겠죠. get을 했을 때 non이 is not non이라는 말을 왜 쓰고 있을까요? 여기서 is not non이나 not university나 거의 똑같거든요. 파이썬에서는. 하지만 이럴 땐 다르죠. 만약에 이 university가 이거였다면 우리 스펙에 이게 있었어요. 지우고 싶어서 빈 스트링을 애초에 클라이언트가 의도적으로 보내는 경우 이거랑 진짜 리퀘스트 데이터에 없어가지고 여기 get할 때 나오는 none이랑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니까 is not none이라고 굳이 해주는 거죠. 만약에 빈 스트링이면은 빈 스트링 넣고 세이브 분기 타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스스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s not known이라는 if문을 쓰고 있고 그러고 또 보시면은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세이브를 뭔가 수정할 상황이 있을 때만 세이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예쁜 거 알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이렇게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냥 사실 뭐 이것도 이거 말고 더 좋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막 무조건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컴퍼니가 논이면은 원래 있던 값 저장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이쁘고 파이썬이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장고나 뭐 약간 좀 서버 쪽 코드가 파이썬이하게 이쁘게 짜려고 하면은 DB를 존중 안 하게 되고 DB를 존중하다 보면 파이썬이함을 좀 버려야 되고 막 약간 이럴 수 있어요. 네, 저 지금 디스크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록이 중지됐어요. 아직 하고 계시죠? 저기 누가 아까 맡아주셨죠? 최종현 씨? 아, 네, 저예요. 저 아직 녹화되고 있어서 네, 네. 필요하시면 네.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종현 씨 아주 중요한 녹화분이니까 절대 손실되지 않도록 전 이거 재방송 안 하고 싶기 때문에 잘 보관해 주세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파이썬이캄이냐 DB냐 약간 이런 쪽에서 선택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들어갈 데이터는 똑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들어갈 데이터는 똑같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세이브를 매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뀌는 값이 없어도 세이브를 여기서 날리는 순간 일단 인서트 쿼리를 무조건 날린단 말이에요. 그럼 라이트하는 쿼리 되게 비효율적이고 안 좋으니까 치명적이고 또 뭐가 문제냐? 우리 업데이트 데이시라고 오토 나오는 true를 선언한 칼럼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값이 안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이런 코드를 써서 매번 대입을 하고 세이브를 해도 업데이트 값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업데이트 데이시 바뀌었을 때 의존해서 뭔가 로직이 돌고 있었다면 실제로 내용이 안 바뀌는데 인서트 쿼리를 계속 날리면서 업데이트 데이시 바뀌니까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짜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쁘진 않네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또 이거 너무 디테일하긴 한데 그래도 라이트하는 시리얼라이저 많이 어려워하셨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allow blank는 true를 걸어야 리퀘스트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빈 스트링으로 올 때 시리얼라이저 안으로 들어와요. 아니면은 시리얼라이저가 알아서 그러니까 포스트맨에서 와닿게 말씀드리자면 포스트맨에서 저기 컴퍼니가 이렇게 오는 경우 말이에요. 이거랑 그러니까 키값이 있는데 빈 거랑 키값이 없는 거랑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allow 블랭크를 끄면은 그냥 저거가 애초에 블랭크가 허용되지 않는 이제 라이트 필드로 보고서 애초에 블랭크한 게 안 들어오고 그냥 널로 들어와요. 그래서 블랭크를 켜야지 뭐 여기서 아까 is not known이냐 아니냐 막 이렇게 체크를 돌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시리얼라이저로 라이트를 하고 싶으면 되게 섬세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시리얼라이저로 잘 라이트 안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좀 많은 거고. 저희 회사 코드도 이렇게 막 몇 개 말고는 그렇게 시리얼라이저로 별로 라이트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이 정도 하면은 유저 API는 다 끝나는 거죠, 뭐 그냥. 파티시먼트 사후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저기 뭐 딱히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것만 얘기할 수 있으려나요? 유저 아이디를 넣어줘야겠죠. 파티시먼트 프로파일을 새로 생성하려고 할 때 포린 키로 유저 아이디가 들어가야 되니까 저기는 넣으면 안 되는 컬럼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작을 해가지고 뮤터블하게 커피해온 다음에 유저 아이디를 넣어서 파티시먼트 프로파일 시리얼라이저로 가면은 얘는 라이트 할 때만 쓰겠다라는 마치 저희 서베이 리절트 시리얼라이저에서 OS 네임 같은 컬럼이 되는 거죠. 필드가 되는 거죠. 마치 이런 라이트 할 때만 쓰는.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생성한 코드는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평면적으로 다 넣어주면 되는 거라서 저렇게 하면 예쁘게 된다. 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유저 이제 하나 끝났으니까요. 그 업세티드가 네. 처음 정의한 이후에는 수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거 혹시 어떻게 구현하셨는지 볼 수 있을까요? 그 구현을 안 한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네. 그 구현 안 한 것 같네요. 네, 그 구현을 해야겠네요. 네. 억셉티드가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처리를 해주거나 뭐 그래야 되겠죠. 한 가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데이터 바로 넘기기 전에 만약에 억셉티드 키로 업데이트 하려고 얘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억셉티드 네네. 안 돼. 그럼 여기서 무조건 팝하고 들어가게 해버리면 되겠죠, 그냥. 음, 네. 그러면은 여기 리퀘스트 시리얼라이저 안에서 로직으로 너무 복잡하게 처리할 거 없이 그냥 데이터에서 원천적으로 봉쇄를 입구에서 막아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근데 제가 그 발리데이트 어세티드를 따로 함수를 만들어서 네. 셀프 인스턴스가 존재하면 어세티드가 들어오면 아예 에러 뜨게 했거든요. 뭐가 존재하면요? 셀프 닷 인스턴스요. 인스턴스가 존재하면 그 셀프 시리얼라이저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이거 셀프 닷 인스턴스를 쓰는 게 네. 괜찮나요? 이거를 아니면 어디 조금 어디에서요? 밸리데이트요? 잠시만요. 근데 밸리데이트에서 이렇게 접근했을 때 인스턴스가 잘 튀어나와요?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아, 그 업데이트 할 때 이렇게 뷰에서 업데이트 할 때는 이걸 넣어 주시니까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코드 보여주셔도 돼요. 네, 네, 올렸어요. 허용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공유 중지. 아, 여러 참가자 동시 공유. 네. 하세요. 잠시만요. 예, 여기서 제 컴퓨터 용량이 너무 없어요. 네. 보이시나요? 하얗네요. 네. 아, 깃허브죠. 지금 이게 우분투가 아니라서 여기엔 코드가 없어서 네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 음흠. 업데이트가 들어올 때는 무조건 인스턴스가 같이 들어온다는 걸 전제로 깔고 음, 그래서 인스턴스가 논이 아니면 음. 그 어세티드가 존재하면 아예 에러를 띄워버리게 하는데 음. 여기서 이거를 쓰는 게 괜찮나요? 아니면 좀 특이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업데이트 할 때는 말씀하셨듯이 인스턴스를 무조건 넣게 되잖아요. 네네. 그 다른 분들이 맥락을 혹시 못 놓치실 수도 있으니까 views.py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으로 유저를 아예 다 완전 얇게 쪼개고 라이트 래퍼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음. 여기서 그 유저랑 파티시펀츠랑 넣어서 그 라이트 래퍼 안에서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게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뷰 같은 경우에 그래서 라이트 래퍼에다가
is valid로 들어가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시리얼라이저랑 거의 비슷해요. 네.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다른 분들한테. 유저 프로파일 시리얼라이저 라이트 래퍼라는 거에 유저라는 인스턴스를 넣어주잖아요. 저 네네. 래퍼 시리얼라이저 상속하는 건 거죠? 시리얼라이저. 아니요, 저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아, 아니군요. 독립적인 세계를 그냥 엮이는 거라고 어,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되게 어렵네요. 아무튼 이해됐어요. 뭐 네네. 그냥 가능한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인스턴스를 써도 되나요? 그게 혹시 어떨까봐 걱정이다라는 게 있나요? 약간 너무 내부적인 거를 음. 써가지고 그 아, 근데 추상적인 진짜 거를 내부적인 걸로 무너뜨린다고 접근하기. 생각해서. 아, 네. 너무 내부적인 걸 접근할까봐라는 거죠. 예, 그 추상적인 거를 무너뜨릴까 봐. 아,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언더바 깔고 어트리뷰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언더바 안 붙어 있는 거니까 접근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 인스턴스가 그렇게 내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그럼 이제 그냥 제가 화면 공유 다시 가져와도 되는 거죠? 네네네. 좀 끌게요. 아이고. 여러분 제 화면 다시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네, 보여요. 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그 인스턴스라는 게 별 게 아닌 게 우리 get 어쩌고 할 때 이게 지금 저희 유저라고 받았지만 이게 인스턴스인 거거든요. 말씀하신. 그래서 뭐 네네. 여기서도 사실 매번 그냥 그 접근하던 그거다. 뭐 그렇게 별로 막 아, 피할 수 막 없는. 그냥 막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아까 제가 말한 방식으로 그냥 뷰에다가 로직을 넣는 게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이 시리얼라이저는 사실 또 전혀 다른 API에서 재사용을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건데 뭐 유저를 다른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 API가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억셉티드를 일반적으로 못 바꾸는데 뭐 관리자만 API를 날려가지고 억셉티드를 바꿔줄 수 있어요. 누구 억셉티드를. 그럴 때 이 시리얼라이저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로지 저 밸리데이션 로직 때문에 시리얼라이저를 새로 짜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네네, 그러네요. 그냥 뷰에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냥 리퀘스트 데이터로 억셉티드가 들어오면 그냥 안돼 얘는 안 쓸 거야 하고서 그냥 팝해버리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저는 끝났고 이제 세미나는 빨리 갑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뭐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에 대한 질문인 거죠? 네. 아까 그 validated 데이터를 짚으셨는데 그 validated 데이터가 시리얼라이저의 필드들을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read only가 아닌 write only인 필드들만 들어가는 게 맞나요? read only인 거는 안 쓰이고요. 네. write only, read only가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둘 다 true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write가 가능한 모든 필드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메일 같은 경우에 read도 없고 write도 없잖아요. 네. 얘는 이제 write 할 때 들어오는 애인 거죠. 네. 그 두 번째로 그 create 메서드에서는 validated data .pop을 쓰셨는데 update 메서드에서는 validated data .get을 쓰셨어요. 근데 이 둘이 어떤 경우에 다르게 쓰이고 어떨 때 권장되는지 궁금했어요.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밑에 이렇게 밑에 이 라인 때문에 그래요. 밑에 이 라인 때문에 팝을 한 이유는 팝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사실 팝을 하면 이게 좀 번거로워 보일 수 있어요. get 하면은 뒤에 디폴트 값 명시 안 해도 어차피 없으면 논이란 말이에요. 다 get 하고서 가도 되지 않냐 싶을 수 있는데 팝을 안 하면 팝이랑 get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딕셔너리에서 팝을 하면은 키까지 없앤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동작하는 걸 보면 밸리데이티드 데이터에 존재하는 이게 딕셔너리 형태일 때 모든 키를 유저라는 모델에 저장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롤 유니버시티 억셉티드 컴퍼니요 이거 유저 모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유저 모델에 이런 거 없는데도 저장하려고 하네. 그래서 이쪽의 메소드 동작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팝하고 나가는 거고.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그럴 여지가 있는 부분이 딱히 없어요, 사실. 그래서 앞에서는 값을 가져오면서 유저에서 그걸 빼려고 해서 팝을 쓰는 거고 뒤에서는 그냥 접근만 하면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 방금 전에 그 밸리데이트 데이터에서 그 팝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유저 모델에 그 필드가 없어서 그걸 팝을 해줬잖아요. 네. 그 클래스 메타의 유저 모델 그 아래로 사용할 필드를 적어놓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유저 모델에 그 파티시펀트랑 인스트럭터를 시리얼라이저 메서드 필드로 정의를 해놨잖아요. 근데 그 그 메서드 필드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팝을 해주거나 안 그래도 되는 부분인가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필드에 보면은 위에 아, 클래스 여기요? 유저 모델에 그러니까 유저 시리얼라이저의 클래스 메타요. 네.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파티시펀트랑 인스트럭터도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두 필드가 여기서는 시리얼라이저 메서드 필드로 정의되어 있어서 그 문서에 있는데 제가 이슈에서도 어딘가 언급을 했었고 시리얼라이저 메소드 필드는 리드온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라이트 할 때 밸리데이티드 데이터로 저 키가 안 들어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밸리데이티드 데이터 하는 건 이 중에 라이트 가능한 필드들만 키로 다 끼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활용할 건데 만약에 내 모델에 그게 없다 하면 팝하고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막 이런 거 좀 너무 지저분해진다 싶으면 시리얼라이저를 라이트 할 때 내가 지금 쓰는 게 정말 효율적인가? 올바른 개발일까?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자, 이제 세미나 뷰로 갑니다. 세미나 뷰도 자, 이제 퍼미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 그 퍼미션을 저는 굳이 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냥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제가 유저의 permissions라는 파일을 정의를 해놨어요. 이렇게도 많이 쓰거든요. 그 DRF permission에서 permission을 상속해가지고 베이스 permission을 상속해가지고 우리가 is authenticated, allow any 뭐 이런 거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냥 어떤 permission을 우리 서비스에 필요한 대로 입맛대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얘가 participant냐 instructor냐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뷰마다 그 if else 문을 타는 게 되게 번거롭고 코드 양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거죠. 그냥 아까 보여드린 방식대로 participant one-to-one 한 모델이 달려있냐 없냐로 체크를 딱 해준 is participant is instructor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두고 세미나 뷰즈로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뭔가 이거는 드랍 API죠. 드랍 API의 경우에는 participant만 가능해. 그리고 세미나의 생성과 수정은 인스트럭터만 가능해. 이런 식으로 짜주면은 조금 되게 예쁘고 뷰의 코드들이 줄어들겠구나 느낄 수 있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 그 get serializer 클래스를 꼭 반드시 쓰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진짜 뭐 웬만하면 진짜 꼭 쓰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get serializer를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쓰지 마세요. 이러면 컨텍스트가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컨텍스트에 기본적으로 리퀘스트 같은 게 넘어가는데 리퀘스트에서 접근 한 번만 하면 유저 쓸 수 있잖아요. 리퀘스트.유저 이렇게. 근데 그런 걸 잃어버려요. 이거가 안 하면. 그리고 컨텍스트를 또 직접적으로 쓰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유저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신 경우가 좀 많았어요. 유저 이렇게 유저를 내부적으로 가서 쓰려고. 근데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이거의 문제는 원래 넘어갈 컨텍스트, 원래 컨텍스트에는 암묵적으로 리퀘스트의 데이터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리퀘스트 데이터가. 근데 이런 거를 덮어 쓰게 되는 거죠. 그냥 차라리 뭐 다른 방식으로 하면 몰라도 그냥 여기에 내가 할 것만 딱 정해두면 원래 여기에 들어갈 컨텍스트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내가 시리얼라이저 내부에서 유저를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가 뼈대 코드에서 드렸듯이 컨텍스트의 리퀘스트.유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 get serializer 메소드에서 컨텍스트를 넘겨도 컨텍스트가 안 넘어가지 않나요? 어떤 말씀이세요? 그 여기 지금 self.get serializer에다가 컨텍스트를 넣어도 컨텍스트가 안 넘어가고 그 get serializer에서 덮어 쓰여지지 않나요? 그거는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를 명확하면 어쨌든 그럼 이거는 불가능한 패턴이네요.
그러면 애초에 이거는. 네,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get serialize에서 컨텍스트를 이렇게 주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됐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그걸 실험을 해보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어쨌든 get serialize에서 애초에 컨텍스트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넘길 필요가 없고 싶어서 컨텍스트를 이렇게 하는 거다. get serialize를 쓰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저게 또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그래서 내가 리스트에서만 심플 세미나 시리얼라이저, 뭐 미니 세미나 시리얼라이저 이런 거 쓰고 싶다고 한다면은 리스트인 경우에는 이걸 리턴하게 하면 되는 거죠. 아닌 경우에는 시리얼라이저 클래스로 정해뒀던 이걸 쓰게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얘기. 그리고 크리에이트랑 업데이트도 세미나 자체를 생성하고 업데이트하는 거에서는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시리얼라이저로 라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굳이 이렇게 짠 것은 여러분이 시리얼라이저로 라이트를 많이 하려고 고생을 하신 걸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저도 어쨌든 라이트로 짜서 뭔가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라이트로 짰어요. 타임 같은 경우에 이 타임 필드도 또 굉장히 고통스럽게 여기에 땡땡이 그러니까 이거를 캐릭터 필드로 받은 다음에 뭔가 막 아주 고통스럽게 스스로 파싱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타임 필드의 포맷으로 받아주면은 인풋 포맷을 이렇게 체크를 딱 해줘요. 자, 알아서 DB에 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밸리데이션 로직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 뭐 아까 말한 거랑 마찬가지죠. 디폴트로 해줘야 라이트 할 때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고. 근데 일단 리드 할 때부터 볼게요. 리드 할 때 보시면은 지금 우리 이제 요거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되고 인스트럭터랑 파티시펀트 결국에 매니로 뭔가 시리얼라이저를 써주겠구나. get instructors 이렇게 써주고 있죠. 그러고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브젝트 필터 유저는 유저 맞나? 아니다. 세미나는 세미나 하고서 이렇게 가져오면 결과적으로 뭐 당연히 똑같아요. 완전 똑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아래 방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세미나에서 접근해 나가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코드도 더 길어지잖아요. 세미나에서 related name을 제가 복수형으로 여기서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잘 활용하자라는 거죠. 유저 세미나스로 역으로 접근하면은 이게 나오니까 매번 저렇게 쿼리를 날릴 필요가 없다. 물론 이것도 쿼리 날라가요. 똑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쓰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좀 시리얼라이저 이름도 그러고 뭐 되게 다양하게 이름을 많이 쓰셨어요. 이렇게 하시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시리얼라이저를 종류별로 여러 가지 많이 만들게 되는데 조금 알아보기 쉬운 나랑 협업하는 다른 개발자가 알아보기 쉬운 이름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터 오브 세미나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했거든요. 뭔가 이런 이름 하나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고 이거는 세미나 앱에 있는 내부적인 건데 보시면 뭐 아까랑 마찬가지죠. 소스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도록 했고 조인드에서는 이렇게 크리에이티드에서 가져오고 파티시펀트 오브 세미나 시리얼라이저는 뭐 똑같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걸 보시고 약간 좀 분노를 금치 못하시는 분들도 약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까먹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원리를 딱 이해를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라이트 할 때는 따로 뭐 적을 것도 없어요. 그냥 타임은 포맷 이걸로 받는다. 온라인은 없으면은 true로 받는다. 이런 거 만들어 주고서 그냥 세이브하고 업데이트 가능하게 해주면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그치? 그래서 밑에는 아까 다 설명한 시리얼라이저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크리에이트 끝났고 업데이트 끝났고 업데이트는 뭐 조금 얘기할 건 있죠. 그냥 저희의 권한 관련된 로직들. 이 유저의 유저 세미나들 중에 필터를 걸어서 어떤 그러니까 그거죠. 내가 이 세미나 담당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체크하려는 거지. 그러고 exist를 씁시다. 반드시.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면 그 DB MySQL 쿼리에 exist 쿼리가 있어요. 이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면 로우가 100개가 있을 때 자, 만약에 제일 안 좋은 거 보여드릴게요. 제일 안 좋은 거 쿼리 셋 해서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고 if not query set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이거를 암묵적으로 불로 변환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파이썬 문법에 따라서. 근데 이거 불로 변환한다는 거 이거 그냥 결국 evaluate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필요도 없는데 이 모든 유저 세미나 정보를 다 끌고 온다는 거예요. 필요한 칼럼들에 대해. 그러니까 되게 비효율적이죠. 만약에 우리가 로우가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50개가 이거에 해당되면 50개의 그 칼럼들을 다 들고 오는 거예요. 50개의 로우 중에 칼럼들을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다. 그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카운트도 카운트 나만 잘 보내보지. 뭐죠? 누구신가요? 직접 부르신 거예요? 뭐지? 뭐라고 안 할게요. 말씀하셔도 되는데 본인이시라고. 아무튼 이 녹화도 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노래 부르시는 건 좋죠. 어쨌든 그냥 웃겨가지고 자, 카운트 유저 세미나의 카운트를 셀 수가 있겠죠. 또 보시면은 카운트를 센다. 이거 좋아요. 좋은 시도예요. 카운트 쿼리는 훨씬 효율적이에요. 전체 칼럼을 막 다 땡겨 오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유저 세미나 카운트 2단계를 설명 안 했네요. 자, 아까 상황에서 불리한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자. 근데 랭스를 그럼 쓰려면 낫냐? 아니에요. 랭스 써도 어차피 똑같이 이벨리웨이트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고 랭스 써서 개수 체크하는 것도 똑같고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나은 거 뭐냐라고 했을 때 카운트를 쓴다는 거죠. 카운트에서 뭔가 어쩌고 카운트라고 했을 때 물론 애초에 여기에서는 굳이 카운트를 쓰신 분들이 아무도 없겠지만 뭐 if 지금 존재하는지 체크하고 싶은 거니까 말하자면 이런 로직이 여기 들어갈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딴 데서 뭔가 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로 이렇게 하면은 근데 카운트 쿼리도 exist보다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exist는 생각해보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만 체크하니까 50개 중에 얘가 스캔을 쭉 가다가 하나 발견하면 그냥 바로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카운트는 어차피 끝까지 DB를 그 테이블을 다 돌면서 몇 개인지 일단 얘가 세려고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요. 이 끝까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근데 exist는 가다가 있으면 멈추고 나가니까 훨씬 효율적인 거죠. 내부적으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생각해보면. 그래서 exist를 쓰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exist가 매우 이럴 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데이터 개시리얼라이저 해서 여기도 뭐 별 로직은 없어요. 여기 카운트 이렇게 써가지고 했죠. 그래서 캐퍼시티를 수정하려는 경우에 그거보다 작으면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 있었고 리스트 얘기를 또 하고 싶은데 리스트는 쿼리 파람에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없으면은 그냥 논 같은 게 뜨는 거고 그리고 get 쿼리 셋을 쓰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쿼리 셋을 정의를 해뒀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굳이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 세미나 첫 번째부터 얘기를 했듯이 쿼리는 체이닝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쿼리셋 가져와서 네임이 있으면 쿼리셋에다가 필터 붙여주고 그리고 오더 걸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오더 바이로 뭐 이렇게 걸어주고 사실 뭐 이렇게 안 해도 최신순처럼 보일 겁니다만 최신순이 아니라 뭐 아이디 순으로 보일 겁니다만 그거에 의존하면 안 돼요. 사실 그거는 명시적으로 오더링이 필요한 경우에 명시적으로 오더링을 걸어줘야 돼요. 그런 얘기고 유저 같은 경우에 이것도 조금 어려움 겪으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URL 패스 쓰는 건 좋은데요. URL 패스 쓰는 거 좋은데 뭐 URL 패스 쓰고서 말하자면은 이걸 유저로 하고 API v1 세미나 id /g 뭐가 들어갈 거냐 할 때 거기에 유저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relat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함수 이름을 마음대로 적을 수 있게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안 하고 URL 패스를 명시 안 하면 이 메소드 이름이 URL 패스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기를 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선언 하나 하고 뭐 이렇게 선언하면
아마 앞에 게 동작을 안 하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 하나의 URI에 대해서 2번 정의했기 때문에 앞에 게 덮어 써진 거예요. 뒤에 걸로. 그래서 애초에 메소드잖아요. 그리고 이거 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리퀘스트 메소드로 타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거 다 넣어도 되지만 그냥 좀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 여기 앞에 언더바 붙인 거 보이죠? 이거 이 클래스 내부적으로만 쓰겠다라는 어떤 그냥 네이밍 국룰이에요. 네. 저기 유저로서 참여하는 경우를 봅시다. 유저로서 참여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지금 이슈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지적이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사실 그거 다음 세미나 정도부터서도 얘기할 거라서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컨커런트. 되게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요청이 엄청 많이 들어오면 우리 막 수강 신청할 때 생각해 보면은 수강 신청 갑자기 요청 막 몰리는데 40명 정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막 중복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냐. 당연히 우리의 나이브한 로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브하지 않게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뭐 약간 뭐 그런 비스무리한 거 지금 여기서 좀 해보려고 하면 이렇게 붙여둔 거고, 상규 씨가 질문 주셨던 거. 어쨌든.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이제 뭐 이제 뒤쪽 세미나들에서도 아마 언급할 주제 같아요. 되게 당연히 필요한 주제고, 이 서버가 실제로 동작할 때 이제는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어떻게 도는지 약간 이런 고민도 살짝은 좀 하는 게 좋긴 해요. 우리가 개발 서버 할 때는 내 혼자 리퀘스트 날리지만 이걸 배포하고 나면은 요청이 짧은 시간에 엄청 여러 개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엄청 와닿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 이거 테스트 안 해봤어요. 지금 이거 맞게 이렇게 돌 거라고 확신을 못 하는데, 파티시펀트 카운트를 세요. 이거 지금 초과하게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매우 기본적인 로직이죠. 뭐 예약 서비스나 이런 데서. 근데 파티시펀트 카운트를 세요. 그리고 저 절대 이거 아토미까지 쓰는 거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슈가 올라왔길래 저도 이렇게 코드 그냥 이렇게 짜본 거고, 과제 2에서 절대 이만큼 요구 안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짜라는 소리였냐? 막 이런 식의 반응을 하시지 않길 바래요. 그냥 이제 질문이 있어서 지금 설명을 아주 간략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시펀트 카운트를 보시면은 유저 세미나에 내가 참여한 카운트를 셀 거예요. 지금 내가 참여한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액티브하게 참여하고 있는 파티시펀트 명수를 셀 거예요. 셉니다. 좋아요. 여기에서 타이밍 A라는 타이밍이라고 치죠. 여기를 A라는 타이밍이라고 쳐요. A라는 타이밍에서 그걸 셌어요. 그 다음에 유저 세미나로 그래서 오케이 괜찮군 하면서 여기서 B에 참여를 해요. 근데 이 사이에 요청이 엄청 많이 꽂힌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티켓팅하는 상황 같은 걸 생각해봐요. 그러면 A에서 괜찮네 하고 들어가려는 이 순간에 다른 애들도 지금 39명 차 있어가지고 40명 정원인데 괜찮네 하면서 여기까지 A와 B 사이에 들어온 리퀘스트가 2개, 3개, 4개일 수 있단 말이에요. 수만 개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생기죠. 여기까지 일단 들어가고 나버리면은 정원은 40명이었는데 43명 이제 새로 고침하고 나면 43명 참여돼 있고, 이런 사이트들 좀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거 처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를 지금 하나의 상황으로 뭔가 딱 묶어줘가지고 지금 여기서 괜찮네 확인하고 내가 실제로 참여하기 사이에 요 사이의 타이밍을 고려해서 이거를 하나로 좀 묶어서 트랜잭션을 동작하게 해야 된다라는 뭔가 생각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그냥 이제 그런 언급도 딱히 안 드렸는데 제가 세미나 중간중간 살짝씩만 언급했지만 이거 생각하셨다면 진짜 대단하신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이상은 별로 길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개수를 세는 거예요. 개수를 세서 이렇게 하는 거고, select for update가 약간 그런 비스무리한 관련된 거구나, 트랜잭션 아토믹이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머치. 그래서 일단은 한 명의 로직만 맞게 짠다고 칩시다. 그래서 인스트럭터 이그지스트를 썼죠. 너가 이미 뭐 담당 중인데 뭐 또 다른 세미나 새롭게 저기 참여 못해, 인스트럭터로서 그런 얘기하는 거고, 드랍은 뭐 간단합니다. 드랍도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 요거는 조금 중요한 얘기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지만 refresh from db라는 이런 고급 메소드를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개발을 하실 때 리퀘스트를 정말 리스폰스, 내가 서버에서 만들어준 리스폰스를 정말 꼼꼼히 체크를 해보셨으면은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여기 세미나가 어떻게 옵니까? 여기 자, 드롭 세미나를 보세요.
세미나는 여기서 셀렉트 쿼리를 날려가지고 세미나 하나 가져올 거예요. 이 PK,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거를. 그리고 드랍 세미나로 얘를 넘어가가지고 함수가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미나로 와가지고 유저 세미나를 지금 업데이트 해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리스폰스 바디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아니라 리스폰스 바디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 파티시펀츠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미나 이거 지금 드롭 세미나니까 리스폰스는 마찬가지로 세미나 시리얼라이저로 나갈 거예요. 그때 파티시펀츠에 내가 지금 드랍을 했어요. 내가 지금 드랍하고 클라로 그 리스폰스를 보내줘요. 그럼 당연히 내가 지금 드랍을 했으면 나는 원래 여기 파티시펀트 리스트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드랍을 했으면 이게 폴스로 바뀌어야 돼요. is 액티브가. 그쵸? 클라가 받아서 그대로 뷰를 화면을 그려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실제로 is 액티브를 이 코드 없이 받아보면은 이거 안 바뀌었을 거예요. is 액티브가 그냥 true일 거예요. 여전히 내가 드랍을 했음에도. 근데 뭐지 하면서 다시 한번 뭐 get 셈이나 그냥 뭐 셈이나 리스트 API 그냥 어쨌든 get하는 API 하나 날려보면은 그 순간에 이제 is 액티브가 false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DB가 뭔가 리프레시 된 상황이 이 세미나는 알고 있을까? 이 오브젝트가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오브젝트 아직 몰라요. 왜냐면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세미나 자체를 뭔가 뭐 캐파시티를 여기서 바로 O 같은 거 하고서 세미나 세이브하고 이렇게 나갔으면은 이 오브젝트 파이썬 오브젝트에다가 어트리뷰트를 강제로 대입시켜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적용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번너에 있는 다른 모델, 다른 테이블을 업데이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세미나, 유저 세미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얘는 몰라요. 유저 세미나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리프레시 프롬 DB 같은 거 넣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거 별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세미나는 오브젝트 좀 뭐 get 아이디 내서 여기서 뭐 PK 하나 받아오게 한 다음에 그냥 여기서 PK 한 번 더 땡겨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했으면은 이게 반영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과제 2에서 별로 제가 코멘트 할 때도 별로 언급 안 했고 별로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래서 별로 이런 것까지 기대를 막 드리려고 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제 이걸로서는 종합 피드백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해설 강의를 한 것 같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보다 더 잘 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선 저보다 별로지만 어떤 부분에선 저보다 낮게 짜셨고 이런 부분들 있었어요. 되게 잘 짜신 분들도 많았고요. 되게 여러분 진짜 대단합니다. 당고랑 DRF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열심히 되게 많이 하신 거. 질문 있으실까요? 또 지금 방금 전에 세미나 API에 대해서 아니면 코멘트 뭐든지. 없어요? 저 질문해도 되나요? 네. 저기 조인 세미나에서 무슨 세미나요? 지금 보고 있는 함수 있잖아요. 네. 거기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좀 시리얼라이저를 좀 의도적으로 좀 풀어쓴 느낌인데 원래 그러니까 시리얼라이저에 이제 좀 제약 조건 이렇게 걸어놓고 하면은 처리할 수 있는 것들도 좀 if else 문으로 많이 나눠놓은 느낌인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어떤 게 그럴까요? 그러니까 시리얼라이저에서 처리한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 누군가요? 한결 씨인가요? 네네. 네. 뭐 설명해. 예를 들어 방금 그 함수에서 보면은 만약에 시리얼라이저에서 이제 라이트를 한다고 치면은 맨 위에 if roll 하고 그 유저 세미나 점 롤 이런 거 안 해도 자동으로 이제 뭐
아, 근데 제가 네. 여기는 시리얼라이저로 라이트 안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시리얼라이저를 이제 좀 멀리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맞아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전에 드렸듯이 당연히 다 이거 시리얼라이저로 자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시리얼라이저로 라이트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라이트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정답은 없지만 그냥 이런 부분은 안 하고 그냥 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모든 부분을 시리얼라이저로 라이트하는 거를 짤까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그렇게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약간 이쪽도 보여드리고 저쪽도 보여드리고 좀 그런 예시 코드의 의미가 좀 강하긴 했어요. 아, 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네. 아토믹 저거, 어노테이션 쓸 때, 네. 그 시리얼라이저로 이제 라이트 하는 부분에서 저게 안 먹히나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제가 들어, 짠 코드랑 시리얼라이저 완전 별개 안에, 질문인 네? 거죠? 제가 짠 코드랑 네네. 완전 별개 질문인 거죠? 다시 한번 말해주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짠 코드랑 완전 별개 질문이신 거죠, 지금? 네네네네. 그러니까 트랜지션 아토믹을 걸어두고 음흠. 시리얼라이저를 이제 호출해가지고 세이브를 하면은 그게 이제 만약에 시리얼라이저 두 개를 호출해서 세이브를 두 번 호출했다고 치면은 거기서도 이제 저 어노테이션이 유효한지. 유효할 거예요. 그냥 그래요? 저 내부에서 호출되는 저기 모든 모든 코드를 감싸는 거기 때문에 뭐 실행되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거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하나 떠올랐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튼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얼핏 하나 언급 안 했는데 여기에 제가 트랜잭션 하나 달아놨어요. 그 시리얼라이저로 세이브 하실 거면 사실 이렇게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시리얼라이저 안에서 크리에이트 앞에다가 트랜잭션 아토믹 하나 그냥 어노테이션으로 딱 달아주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달면 좋은 게 보세요. 이게 이제 지금 벌써 우리 크리에이터들 모델이 3개예요. 유저 생성하고 토큰 생성하고 파티시펀트 생성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성하다 뭔가 문제가 터져가지고 중간에 끊겼어요. 그러면 DB가 이거 롤백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일부만 생성되면 되게 이상한 상태의 유저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려고 트랜잭션 아토믹이란 거 걸어두면 원자적으로 이 전체 메소드가 원자적으로 동작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되면 다 되고 안 되면 다 안 되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거는 DB에 부하를 줘요. 왜냐면 되면 다 되고 안 되면 다 안 되고 이런 이렇게 롤백 지점을 정해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남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런 크리에이트 같은 거 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유저 생성 같은 중요한 거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막 제가 막 그런 거 명시적으로 해놨잖아요. 인스트럭터랑 파티시펀트 둘 중에 하나든가 둘 다든가여야지. 아무튼 뭐 둘 다 없는 유저는 DB에 존재하면 안 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상한 상황을 방지해주는 좋은 앤 거죠. 이런 게. 근데 이런 거는 이후 세미나들에서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아직 다루지 않았고.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빠졌던 질문을 잠깐 받는 동안 업데이트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은 대충 아까 지적받은 부분도 고쳤을 듯. 네. 이 코드도 나중에 공유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까보시면서 뭐야 이거 틀렸잖아 변답인 이럴 수도 있어요. 딱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타임필드를 찾아봤을 때는 네. 그 인풋 포맷가 없으면은 ISO 8601이 쓰인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네.
어떤 문제가 되나요? 안 쓰면? 그러면은 그 포맷만 지정하고 인풋 포맷을 지정을 안 하면은 그 인풋을 저 %h, %m으로 못 받아오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느리지? 근데 잘 돼요. 그게 아마 디폴트로 들어가는 것 중에 HM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도 있어서 아마 그거 HM 그 뒤에 초를 적어도 아마 되지 싶은데 혹시 한번 테스트 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에요. 예, 그 초를 네. 넣어도 아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인풋 포맷이 네. 그 배열로 선언되어 있는데 그 안에 저 HM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뭔가 생성을 하려고 할 때, 와, 근데 진짜 이런 거는 와, 엄청나네요. 진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일단 서버를 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너가 50 이렇게 적어도 들어가 버릴 텐데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잠깐만. 네네네. 혹시 한번 테스트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 팝하신 부분에서 데이터를 다시 안 집어넣으셔서 에러 뜨거든요. 네, 맞아요. 아, 이거 지금 제가 파티시펀트 이내로 해놔가지고 안돼. 회원가입부터 해야겠네요. 그럼 이거 많이 귀찮으시면 그거 하실 수 있는 거 아시나요? 포스트맨에 이거 다 등록해둘 수 있어요. 자기가 그 어떤 그 유저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아니 API 포맷을 미리 저장을 해두고 되게 편하게 좀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허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링크 찾았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뭐 이렇게 하면 들어가 버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아, 이거는 장고 깔아서 좀 다른가? 근데 이렇게 해서 DB를 보면은 50이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죠. 네네. 근데 막 이게 막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초가 있더라도 저희 밖에 보일 건 이렇게 보이긴 하니까. 아, 네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거 뭐 어떤 분이 인풋 포맷을 선언하셨을 때 인풋 포맷 굳이 선언할 필요 없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질문처럼 코멘트 단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밀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리스트인가요? 네네. 리스트예요. 정환 씨 죄송합니다. %m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아마 그게 아니면 에러를 띄울 거예요. 아하, 알겠습니다. 저는 그랬었어서. 네. 근데 또 이 친구가 아마 이제 생성하려면 이거 너무 공감되는 짓 아닌가요, 여러분? 네, 오케이. 진짜 완전 정확하네요. 이건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하. 그럼 이제 포맷만 정리해 두신 분이 많았는데 인풋 포맷이 없으면은 요런 이제 트리키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네요. 사실 뭐 리스폰스에 보이는 거는 어차피 시분만 보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아무튼 DB에 의도하지 않은 이런 값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말씀하신 게 되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우리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네. 그 녹화는 이제 끝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최종현 씨. 그리고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잡담은 이후 한